김성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에 SBS 뉴스타파 등의 보도를 보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작전 기간이라고 흔히들 불리는 기간, 그 시기와 김건희 씨 거래가 겹친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네. 특정 기간 내에 약 9억 원대의 차익, 이익을 봤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김건희 씨가 합법적으로 한 개인적인 거래인지 아니면 주가 조작에 동원된 것인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네, 사실 확인해야 볼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번에 이 보도 내용에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은 네. 우리가 그동안 소위 그 선수라고 하지요. 이 주가 조작에 동원돼서 했던 주범 중에 한 명인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네. 이 A한테 김건희 씨가 계좌를 맡겼고 그 계좌를 통해 가지고 주가 조작 행위를 했다라는 이유로 A 씨는 지금 아마 기소가 되고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슈가 된 거는 그러면 그때 맡겨서 손해만 봐서 더 이상 안 맡겼다. 그 사람이 주가 조작 행위를 한지는 몰랐다라는 것이 당시 후보 측의 해명이었는데요. 예. 지금은 그러면 그 이후에 수개월 뒤에 또 2차 다른 이제 주가 조작이 여러 차례 벌어진 걸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네. 그 상승기에 또 다른 거래를 이번에는 이제 계좌를 맡긴 게 아니라 네. 김건희 씨 계좌에서 직접 거래를 한 내용들이 나타났고 아하. 그 내용을 그 시기를 봤을 때는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네. 그렇다면은 이게 뭐 처음에 모르고 맡겼을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 직접 거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양의 거래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여러 계좌에 나눠져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성훈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1차 소위 말하는 1차 주가 조작 때 모르고 이용당했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안 했어야 하는데 2차 주가 그렇죠. 조작 때도 유사한 형태로 지금 보도에 따르면 추가적인 계좌가 4개가 더 발견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좌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고요. 네. 특히 또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일반적인 주가 조작 관련돼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계좌로 분산해서 나눠가지고 한 종목을 매입,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정 계좌만 특정하게 많은 거래들을 한다면 이상한 거래로 특정이 되기가 쉽기 때문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여러 개의 계좌를 통해 가지고 특정 시점에 집중적인 매수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한 계좌로 너무 많이 자주 거래를 하면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여러 계좌에 분산을 하는 수법을 쓴다는 말씀이신데 여러 계좌로 동일한 종목을 나눠서 거래한다는 것만으로 시세 조종의 혐의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은 네. 역으로 말하면은 동일한 종목을 동일한 사람이 여러 계좌로 나누어서 거래할 이유를 찾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김건희 씨 본인을 떠나가지고 지금 네. 권 회장이라든지 이 주가 조작에 가담한 여러 사람들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즉 정확하게 말해서는 해당되는 회사에 대한 주가 조작이 수사 당국에 의해서 확인된 상황에서 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형태의 약간은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의 거래를 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네. 전국적으로는 초기에 이제 손해실을 봤다라고 했지만은 네. 지금 일단은 보도된 시점을 기간을 특정해서 봤을 때는 수익을 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씨가 289회 등장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실제로 김건희 씨가 계좌를 맡긴 거라든지 네. 이 주가 조작 거래에 있어가지고 김건희 씨와 계좌 등이 연결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사용됐다는 걸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내용에 관해서는 이제 공소장 본문과의 범죄 일람표 이런 이제 논란이 있죠. 네. 이제 여기에 이름이 거론된 것 자체보다도 네. 어떤 이유로 어떻게 맥락 속에서 이제 기재가 됐는지가 이 김건희 씨에 관련된 이 사안이 네. 해당되는 기소된 사람 외에도 김건희 씨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맥락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공소장 본문에는 김건희 씨 이름이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저 이용당한 수동적인 모르고 계좌가 이용된 이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예. 어디에 있는지보다는 어떻게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차피 범죄 일람표라는 것도 공소장에서 다 적기에 복잡한 이제 여러 범죄 사실들을 정리한 표에 불과해서 공소장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범죄 일람표에 있다고 해서 괜찮거나 공소장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네.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이야기 그 해명하고 이제 반박하고 있는 내용들처럼 시기에 따라 가지고는 주식의 거래를 손실로 볼 수도 있고 수익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느 시점으로 자르는지에 따라 가지고요. 네. 다만 분명한 거는 당시에 주가 조작이 시도됐다라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다면은 네. 그 과정에서 통장을 막기 위해서 모르고 손해를 본 것 외에도 그 이후에 상당한 양의 거래를 네. 여러 계좌를 통해서 한 이유가 무엇이고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아무리 시간은 지났지만은 네. 좀 해명을 할 필요는 당연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사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측에서는 모든 매매를 전화 주문으로 했고 그 내용이 모두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작에 관여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한마디로 이제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은 예. 이거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너무 확인될 수 있는 명확한, 일종의 말하면 간단히 말해서 CCTV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CCTV가 있는데 거기서 물건을 훔쳤겠느냐, 약간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제 가능성의 경우의 수를 나눠보면은 네. 여러 가지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오르고 뭔가 세력들이 개입해가지고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호재성 정보를 인식해가지고 투자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이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네. 다만 이제 주목해야 할 수사적인 쟁점은 계좌의 분산과 그리고 권오수 회장과의 그 전후의 어떤 네. 관계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량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부 보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요. 보도를 전제를 했을 때는 전체 보도 비율 중에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건희 네. 씨가 거래한 내용들이. 그런 지점들이 당시에 그 경영진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것으로 일단 기소가 된 그런 주가 조작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계속 이제 어느 시점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넓은 시점에서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네.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수사를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